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니네들이 말을 해서 머릿속에도 같이 정리해야 돼. 네.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똑같은 문제들로 보이는데 하는 수준까지 가면 제일 잘 공부한 거야. 함수 그래프를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기본 그래프 공부를 잘해 두는 게 핵심이야. 얘가 2차 함수 중에 제일 기본.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야.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아무라도 얘기해 볼래요? A가 기울기 기울기라는 개념은 없어요. 2차 함수. 참수가 직선은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어. 참수가 기울기 없어? 기울기라는 개념이 없어. 이거는 기울기라는 개념이 있어. 1차. 여기 기울기. 근데 얘는 기울기라는 뜻으로 하지 말고 일단 1차 함수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제일 높은 차수 2차가 제일 높은 거죠. 요 앞에 있는 숫자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그러면 A 때문에 모양이 결정되는 거야. 어떻게? 그걸 얘기해 보라고. A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입니다. 그렇죠. 일단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위로 볼록이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죠? 또 다른 거는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A 때문에. 그러면 A가 어떻게 다르냐? 부호요. 어떻게? A가 그럼 양수면 양서는 영은 아니니까. 아래로 볼록 이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 아래로 볼록. 볼록 볼록이야 볼록이야? 볼록을 하시죠. 그럴까? 그럼 A가 만약에 마이너스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볼록 발음사 볼록 위로 볼록 뭐 그래프 모양 이름은 포물선입니다. 이래 공 던지기 하면 공이 날아가는 모양. 그거 포물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A,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쳐다보는 순간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는 결정이 된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A가 양수라고 해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 반면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또 구별을 해야 돼요? 숫자가 음. 크면은 폭이 넓고요. 작으면은 좁아요. 절대값인가? 알 거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대로 얘기해 마. 너 이씨. 반대로 크면 좁고요. 그래. 작으면 그래. 근데 음수 쪽에서는 음수 쪽은 또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럼 이 두 개에 대해서 사실 경향이 다른 건데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절대값으로 클수록 어떻게?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y축과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도 써요. y축과 가까워진다. 그럼 왜 절대값을 얘기했냐면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는 2고 얘는 3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어떤 게 큰 순위?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큰 거지. 그러니까 그냥 A 값이 클수록 이렇게 얘기하면 양수 쪽은 그냥 A가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건데 음수 쪽에서는 A 값이 클수록 폭이 넓게 되니까 말이지 혼돈이 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절대값으로 크면 좁은 거고 절대값이 작으면 그러면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절대값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죠? 절대값 중 제일 작은 수 0이지. 그죠? 그러면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펴지다가 절대값이 0이 되면 180도 쭉 펴지겠지. 직선. 즉 절대값이 0이라는 건 A가 0인 거야. 그럼 몇 차씩만 남아? 1차씩만 남잖아. 그 직선 모양이라고. 휘어지는 거. 이 두 개가 일단 그래프 모양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야.
다시요. 그래프를 공부할 땐 가장 기본식을 보고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잘 공부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돼요? 자, 두 번째. 기본 그래프를 보고 또 알아내야 되는 거. 모양에 대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마다 사실은 그림도 다르지만 특징이 좀 다르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다. 특징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2차 함수라고 하는 요 함수에 특징적인 면이 있는 거야. 그걸 공부하는 게 두 번째. 자, 얘기할게요.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대칭 축이 있다는 거야. 2차 함수의 특징은 대칭 축이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요 직선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걸 기억하는 거. 오케이? 대칭 모양이야. 요것도 요 파란 선에 대해서 대칭. 요것도 대칭. 요것도 대칭. 선 대칭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기본 그림이라면 대칭축이 Y축 아니에요? 이게 Y축 아니야? 맞지? 네. 대칭축이 Y축인 거야. 근데 공부를 앞으로 더 하려면 Y축 말고 Y축을 10으로 써봐. Y축도 직선이야. 그걸 10으로 쓰라고. 니네 그럼 내가 물어봐 줄게. 이 직선식 어떻게 쓰니? 요거 직선식 어떻게 써? X는 3,0 이렇게 쓰죠. 아, 예. 그럼 이거는 직선식 어떻게 써? Y는 2. 그냥 쉽게 생각하면 X좌표가 3인 점들만 다 모아놓으면 그렇다고. Y좌표가 2인 점들만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로로 쓴 건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다시 Y축을 10으로 읽어봐. 요렇게 읽어버릇하면 더 좋습니다. Y축 맞아? 나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움직여 갈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죠. 2차 함수에는 꼭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 다른 함수에는 꼭지점 없는 것도 있어. 꼭지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야. 꼭지점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혹시 알아요? 그 가운데 그래요.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계 또는 뭐 올라가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경계들. 여기가 꼭지점인 거야. 그럼 움직이지 않은 상태 가장 기본 그림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점으로 써봐. 좌표로 0,0. 이걸로 2차 함수의 50%를 배운 거야. 이게 50%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가장 기본식은 요거인데, 즉 최고 높은 차수 앞에 있는 숫자, 얘가 모양을 결정한다. 아무리 위치가 바뀌어도 모양은 얘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그 모양은 양수냐 음수냐 때문에 차이가 일단 나고, 똑같은 양수끼리든 똑같은 음수끼리든 절대값 크기 때문에 폭이 달라진다. 이 폭이 다른 놈들은 움직여서 겹칠 수가 없어요. 얘하고 얘하고 움직여서 겹칠 수가 있겠어? 이게 다른데? 그죠? 그게 이제 가장 모양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차 함수의 특징이라고. 특징은 대칭축이라는 선대칭, 선에 대해서 대칭인 이 대칭축, 그 다음에 꼭지점 위치. 요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다 돼? 기억할 수 있겠어? 그럼 니네 중학교 때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식 배웠어요. 그러면 얘를 읽는 방법을 배우면 돼. 내가 한번 미리 가이드를 줄 테니까 니네가 채워봐.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였다. 이렇게 읽었는데 혹시 여기를 채울 수 있을까? PQ 일단 어떤 그래프를, 이 어떤 그래프라는 건 모양을 얘기하다는 뜻이야. 그 모양은 누구 때문에 결정돼? X제곱 앞에 계수.
이거 x제곱의 계수 뭐야? a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움직인 거야. x축 방향이라는 건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얼마만큼 움직였죠? 혹시 읽을 수 있어요? p만큼. 마이너스 p라고 써 있는데 p만큼이라고 읽으면 돼. 네. y축 방향은 이건 그대로 q만큼. 평행 이동하여. 예를 들어 이러면 어떤 그래프를 y는 2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특징적인 이 두 개를 읽는 연습을 하면 이제 거의 다 배운 거야. 대칭축 어디겠니? 자,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 얘를 위아래로 막 움직였어. y축 방향으로. 대칭축 위치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대칭되는 위치가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는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 그대로. 근데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다고 썼네. 그러니까 x가 얼마로 가 있겠어? 0인 자리였다가 p만큼 가 있는 거지. 꼭지점도 읽을 수 있어요? 얘를 보고 꼭지점을 읽을 수 있겠냐? 0,0에서 원래. 그럼 꼭지점도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따라서 움직이겠지. 그럼 원래 0,0인데 x축으로 얼마나 갔다고? p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갔으니까 꼭지점을 p, q로 읽을 수 있으면 된다.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보고 한번 읽어볼게. 얘를 이렇게 움직인 거야. 대칭축 위치를 말해봐. 대칭축이요? 1. x는 1이라고 써야 돼요. 그냥 1 말고. 꼭지점 읽어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 70%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써 있으면 그림도 그릴 수 있어. 그림 그리는 방법 소개할게. 먼저 꼭지점을 찍어요. 그럼 얼마야? 1, 마이너스 3이지. 여기. 그리고 모양을 봐. 이거는 모양을 보라는 얘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라는 거야. 양수야, 음수야?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그지? 그때 정확히 그리려면 y축과 닿는 점을 찾을 줄 알면 정확히 그린 거야. y축과 닿는 점을 찾으려면 x 대신 얼마를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여기가 2니까 2 빼기 3. 마이너스 1 지나가지? 네. 여기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씨. 여기요.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러면 그림을 아주 정확히 그린 거야. 다시 얘기할게. 꼭지점 위치가 표시가 돼 있고 y축과 만나는 점까지 표시가 돼 있으면 물론 이제 뭐 x축 표시, y축 표시, 원점 표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엄청나게 정확하게 그린 거야. 컴퓨터처럼 그릴 수는 없어도. 이해돼? 근데 그림이 아주 매끈해도 이 위치가 안 나와 있는 건 잘못 그린 그림이야. 예를 들면 내가 이거 그리다가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그렸어. 이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야, 잘못 그린 그림이야? 잘 그린 그림이야. 잘 그린. 진짜 잘 그린 거예요? 꼭지점 위치가 나와 있고 y축 위에 있는 점까지 포함한 2차 함수라는 거 말이야. 시험에서 저래도 맞나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예쁘게 잘 그려진 것 같은데 이런 정보들이 없어. 그럼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린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그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나와 있는 이 정보를 읽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2차 함수의 70%까지 배웠어. 아직도 70이에요? 아직도 70이야. 이제 마무리 가야지. 이거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웠어, 얘들아. 이렇게 써진 식을 마지막에 배웠어. 뭐 일반형,
필요 없어. 그냥 저렇게 생긴 식이야. 근데 이 식은 얘는 이거 아까 식 보고 바로 그림 그릴 수 있는 놈이지. 네. 근데 쟤는 바로 보고 그리기가 어려워요. 힘들죠. 그럼 니네 이거 그림 그리기 위해서 무슨 짓 했어? 중학교 때. 분해. 고쳤지? 네. 고쳤지? 네. 이제 고등학생들은 안 고칩니다. 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보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얘를 쳐다봤을 때 이거 식 그대로 보고 대칭축만 읽을 수 있으면 안 고쳐도 돼. 대칭축은 이렇게 외우라 하나? 마이너스 근과계수 관계할 때 두 분의 합 얼마로 읽었지? 마이너스 1분의 B. 네, 이거 비슷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완전 제곱식 고쳐보면 이렇게 나와. 근데 그냥 고치지 말고 이렇게 읽는 연습해. 마이너스 붙이고 맨 앞에 있는 숫자 2배. 그 다음에 위에 건 b, 중간에 x 계수. 이해돼?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잘 봐라.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고치는데 시간 쓰지 말라고 앞으로는. 이거 그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완전 제곱 고친다고 이거 절반의 제곱 4 더했다 뺐다 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대칭축을 읽어. 읽는 연습 한번 해볼게. 대칭축 한번 읽어보세요. 2요. 바로 읽혀? 네. 2. 맞아? 이거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요. 그럼 이렇게 그려. 대칭축이 2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라고 표시해놔. 끝. 지금 꼭지점은요? 2 대입해보면 y값 나오지? 2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냐? 4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5요. 여기 4 빼기 8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구나. 마이너스 3 나오지? 그럼 꼭지점 그때 가서 2, 마이너스 3 쓰면 되는 거야. 필요하면. 어? 그 다음에 이거가 중요한 거야. 이거하고 2차 함수는 대칭점과 꼭지점이 가장 중요 포인트인 거야. 앞으로 나랑 이제 공부할 때는 완전 제곱식 고치는 일 없이 식이 나오면 아 이렇게 생겼고 대칭축 위치 표시하고 필요하면 이 숫자 대입해가지고 왜냐면 꼭지점이라는 게 대칭축 위치에 있는 x값 대입한 게 꼭지점 아닌가요? 맞지? 요렇게 해버릇하면 돼. 하나 더 연습. 이걸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빨리 대칭축부터 읽어. 대칭축 얼마야? x는 1? 읽을 수 있어? 숫자를 봐.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 그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리고 1 이렇게 써. 꼭지점 혹시 필요하면 1 대입해서 계산해. 5. 끝. 오케이. 요렇게 해버릇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 거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 거고, 지금 이제 다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함수 공부는 가장 기본식에서 모양을 이미 읽어둔 거고, 얘네들은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얘를 쳐다보면 얘랑 똑같은 모양의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모양, 나머지 뒤에 있는 놈들 때문에 위치만 바뀐 거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걸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배웠습니다. 이제. 이거 이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니네 배운 2차 함수랑 직선과의 교점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돼? 나 캡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 찍어놔도 돼. 노트에 적어놔라.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문제 안 풀어도 좋은데 얘를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쓸 수 있도록 준비만 해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설명은 다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문제를 해설을 할 거야. 제목을 2차 함수라 쓸까요? 그렇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데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내가 강조한 부분은 봐. 2차 함수 공부는 기본 그래프 모양, 그리고 그 그래프의 특징들을 이해하는 거야. 그럼 니네 당장 2학기 때만 가도 유리함수 배워. 무리함수 배워. 2학년 올라가면 지수함수 배워. 로그함수 배워. 삼각함수 배워. 걔네들도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아. 가장 간단한 기본식 가지고 모양이랑 특징 배운 다음에 나머지 다 위치도. 끝. 이렇게 되는 순서야. 그래서 함수에 좀 세지려면, 재미가 붙으려면 얘네들 정도를 알고 문제를 보거나 설명을 들으면 함수가 제일 간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가지고 유형 10개를 풀어버릴 거니까. 될까요? 되죠. 문제 안 풀어도 돼. 모양만 얘네들만 잘 정리해. 일단 캡처한 건 보내드릴게. 사진 찍어둔 사람은 더욱 깨끗이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 얘기를 조금만 연결해 줄게. 지우겠습니다. 응? 아, 이걸 이 자리 쓰면 글씨 엉망되잖아. 깨끗하게 적어. 좀 찍겠습니다. 사진 찍어놔 그냥. 치 마이너스 플러스. 와. 집에 가서 찍어만 놓고 정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공부 방법 계속 얘기해 주는데 좀 지켜봐봐. 그게 쌓이면 쉬워져. 근데 안 쌓이면 똑같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만 잘 지켜서 해봐.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선과의 교점이란 얘기를 조금 내가 보강을 할게. 니네 썼던 거니까 따로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이해만 좀 해보십시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보시면 돼. 2차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아까 썼던 그 식을 써줄게요. 이 차 함수 써봐 그러면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앞 단원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한번 써볼래? 2차 방정식.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설명 들었을 거야 지난 시간에. 다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잘 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함수든 방정식이든 동일하지. 교점이 식은 둘이 친척이라는 거야. 아주 가까운 사촌 정도.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y랑 0이요. 또 y 자리에 0이라고 써 있는 거죠. 들어본 것 같아. 자, 그러면 y는 0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를 이해하는 게 시작인 거야. 아까 x는 0이라는 게 뭘 나타냈죠? y축. 그럼 y는 0은 이거 x축 말하는 거야. 앞으로 방정식, 부등식, 함수 자리에서 y 자리 대신에 0 써 있는 건 전부 다 x축으로 읽는 거야. 0이라고 써 있는 건 x축으로 읽으라고. 자, 그럼 첫 번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따져볼게. 만약에 이 2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2차 방정식의 뜻은 이 2차 함수 이렇게 읽는 거야. 2차 함수하고 요거는 y는 0. 이 두 그래프의 만나는 점. 니네 두 그래프 만나는 점 찾을 때 같다고 놓고 풀지 않냐? 그렇게 하니? 이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이 식하고 만나는 교점 찾을 때 는이라고 놓고 정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같다고 정리한 게 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말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그림은 뭘 나타낸다고? X축. 같아진다는 게 만난다는 말이야. 같아지는 게 만난다야. 으이! 이제 y는 죽었으니까 x값 나오겠지. 자,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냥 맞아 이러지 말고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요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곳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만약에 이 만나는 곳의 x좌표가 하나가 알파고 만나는 곳의 한 점의 x좌표가 베타라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고 쓰는 거라. 이제 할 일이 뭐냐면 다 됐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2차 함수를 왜 또 배우는 거냐면 이제는 2차 함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나중에 배울 2차 부등식과의 관계를 하나로 보는 거가 고등수학의 목표다.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문제를 봤는데도 2차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고 2차 방정식 문제를 봐도 2차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자꾸 왔다 갔다 하고자 하는 게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 얘기인 거야. 요 내용이 이해되니? 예.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를 봤을 때 이거 방정식 풀어서 답이 알파 베타 나오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A 함수라고 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1차 함수를 그림 그리면 어떤 모양 나와요? 직선 나오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 요건 직선이야. 그럼 내가 이 식을 두 식을 이렇게 갖다고 놓고 풀었다고 쳐. 그럼 한쪽으로 이항하면 다시 2차 방정식이 생기겠지. 그럼 어떻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생기냐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생기지. 예. 그럼 또 거꾸로 요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읽어도 좋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보여줄게요. 얘를 읽을게. 얘가 이렇게 생긴 놈이야.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이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 만나는 점에 x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칠게. 그러면 이 말이나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면 이 그림으로만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갖다 놓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면 얘를 2차 함수로 보고 얘를 x축으로 봤다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같다. 즉,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다. 얘가 이거예요. 요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도 알파, 베타가 된다는 얘기와 같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필기한 내용 다야. 그래서 직선과의 관계를 따진다는 건 x축이 기본인데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임의의 직선, 임의의 직선. 그렇게 둘이 만나는 점이 요걸 갖다 놓고 정리한 얘를 2차 함수로 보고 x축과의 교점을 따진 것과 사실은 동일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결국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럼 내가 조금 과장하면 이렇게 생긴 놈을 하고 얘를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된다. 얘는 그대로 유지가 돼. 이해되니? 안 되니? 아직? 그럼 니네가 써준 그 내용을 봐봐. 글씨로 써놨어. 나는 이제 그림으로 그렸고. 그걸 매칭만 하면 돼. 너도 그려봐. 맨날 안 갖고 간다고 하지 말고. 안 써놨어, 써놨어? 네? 안 썼어. 봐봐. 그렇지. 좋아요. 다 썼네. 2차 함수와 2차 함수 만나는 것까지 다 해주셨네. 네. 그러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 만나는 것도 한번 이따 살짝 써볼게. 얘하고 요거랑 둘이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나는 관계.
둘이 갖다 놓고 풀겠죠? 한쪽으로 이항하면 식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 두 개의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들 두 개가 알파, 베타라는 건 똑같다. 예를 들면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하고 a'을 음수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치면 그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온 두 근의 x좌표가 이게 알파 베타라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제는 이걸 하고 나면 다른 식들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이상한 함수, 유리함수와 직선과의 만나는 점도 둘이 갖다 놓고 풀어보면 그래프하고 x축 만나는 점을 찾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요 관계 세 개가 지난번에 얘기해 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이차 함수 특징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 풀릴 수 있다. 자, 마지막 관계를 설명할게. 지울게요. 잘 봐봐. 이제 마지막이야. 그럼 다 배운 거야 이제. 이제 니네 쓴 거 바로 밑에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한번 상상해봐 이제. 여기에 2차 함수가 하나 있어. 여기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 그럼 이거 교점 x좌표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풀었냐면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풀었지. 지금 함수를 풀고 있는 중인 거야 사실은. 근데 이렇게 써놓고 이항을 시켜서 아까 방정식 하나 만들었었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어? 네. 여기 알파라고 쳐. 여기 베타라고 쳐. 몰라도 돼.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겼지. 그러면 그 의미가 이 방정식을 풀면 근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생긴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얘 판별식은 양수가 되겠다라는 것도 알죠. 함수를 풀고 있는데 방정식 배운 판별식을 쓴다는 거야. 이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위치 관계라는 말 좀 생소하니? 그래프하고 그래프의 위치 관계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해. 위치 관계는 도대체 몇 점에서 만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점에서 만나? 이게 실근이 방정식으로 실근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 하나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봐봐. 첫 번째, 이차 함수와 x축을 한번 따져볼게. 그럼 그림이 요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 또는 요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 또는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x축이라는 건 y가 0인 거니까 얘네들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x축, 항상 x축으로 읽어.
x축과 같아지는 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지금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지. 그렇다면 판별식이 A보다 0보다 크다.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얘의 판별식이 양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얘랑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 아무거나 한 점. 한 점이구나. 그럼 이거의 근이 몇 개?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근의 종류가 무슨 근? 중근. 그렇다면 이 식의 판별식은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없어요가 되는 거야. 함수는 실수만 표시될 수 있어. 만나는 점이 실수고 허수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건 실근이 없어요. 그럼 허근만 생겨요. 그다음 판별식이. 작다. 그러면 이제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니까 빨리 할게요. 2차 함수와 직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즉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같다고 연립해서 풀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생겨요. 그럼 이것도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근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얘기가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만난다. 그럼 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2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얘가 아니고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 또 2차 함수가 있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없는 거지. 허근. 얘의 판별식. 음수가 된다. 그럼 이제 니네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406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봤을 때 이 내용이면 이제 끝났다 이 얘기야. 어떤 함수 그래프랑 x축 또는 어떤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 이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이 0이에요 라고 놓고 풀면 끝난다는 얘기잖아. 중근이니까. 맞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부등식으로 나오겠지.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거라. 그럼 모든 문제가 다 된 거랑 똑같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재현아 이해되냐? 저요? 저 되죠. 용서도 되니? 용서요. 이해만 되고 용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 건 되는데 두 번째 건 애매하긴 해요. 어디? 왜?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건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니네는 식이 얘랑 x축을 물어보든 얘랑 직선을 물어보든 같다고 놓고 정리한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점이라면 서로 다른 두 근, 중근이라면 한 점에서 만나기, 그 다음에 허근이 나온다면 안 만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그냥 공통이야.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내용을 아는 상태로 볼 거고, 그럼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 중에 조금 찜찜해 한번 풀어줘봐 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복습으로 풀어줄 거야. 383번부터 406번까지 전체입니다. 이제 지금 내가 했던 말로만 설명을 할게. 그러면 그 풀이가 이해가 되는지 체크하자고. 자, 이해가 안 됐던 문제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다. 재현이 과제 했어? 저요? 394번 해주세요. 394야? 394? 네. 이게 어느 쓰는 거 같은 거. 자, 가보자. 아, 여기 도형이 좀 들어갔네. 도형이 들어가도 별거 없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으로 해줄게. 394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kx라는 직선이가 있습니다. 야, 이 그림 어떻게 생겼냐? 위로 볼록
꼭지점도 알겠니? 이거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건 없고요. Y축 방향으로만 3 움직였어. 네, 그럼 0,3 꼭지점 위로 볼로. 그러니까 그림이 0,3 위로 볼로 그렇게 생겼다. 그냥 쓴 거예요. 그 다음 Y는 KX라는 식을 만났어. 일단 드는 생각. 이 식을 보고 무슨 생각으로 읽는 거냐면 원점 지나는 직선이요. 그냥 그것까지만 읽으면 돼. X에 0 집어넣어봐. Y 얼마 나와? 그러니까 이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건 그냥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거기 생긴 걸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식이고 얘가 KX예요. 자, 근데 다 알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요 만나는 점 여기가 A래. 요 점은 B래. 그럴 때 OA와 OB의 길이가 3대 1이 됩니다. 이렇게 된대. 자, 그리고 양수 K가 얼마냐.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있는 그 만나는 점이 이 두 식을 같다고 놓고 쓴 2차 방정식의 근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봐봐. 한쪽으로 이항할게. 그럼 어떤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냐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하고 여기라고. 그게 이해되는 게 아까 한 설명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네. 딴 데 봐. 이씨 정신 안 차리고. 난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봐봐. 힌트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몇 대 해 몇? 3대 1. 그러면 별거 없잖아. 여기서 수선 내려고 이렇게. 여기서 수선 내려고 여기야.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두 개 생각해봐. 이거 두 개 닮은 거야 안 닮은 거야? 닮은 거지? 네. 그럼 여기가 3대 1이면 여기하고 여기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인 거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몇 대 몇인 거야? 3대 1인 거라고. 그럼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여긴 뭐라고 쓰면 되겠니? 3알파 좀만 생각해. 얘는 양수 쪽에 있고 얘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알파. 이걸로 끝난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3알파다 이 얘기라고. 그럼 다 풀었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K,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알파, 즉 K는 2알파,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따라서 알파 제곱은 1. 그럼 알파 제곱이 1이라는 건 알파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알파 1 집어넣으면 K가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가 마이너스 2. 그런데 양수 K 그랬으니까 K는 얼마? 2.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 자, 내가 조금 말을 길게 한 것 같은데 더 짧게 얘기할게. 일단 3대 2, 여기가 닮은 걸로 3대 1이면 여기도 3대 1이라고 읽는 거는 기본으로 하시고, 그 만나는 점 두 개가 얘의 근이라고 했어. 근데 3대 1이라는 걸 표시할 때 여기가 만약에 알파로 잡으면 여기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3배. 맞죠?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근 두 개가 나와 있다면 당연히 근과 계수관계 쓰는 건 너무 당연. 지금 함수로 시작했는데 뭘로 끝났냐 내용이? 방정식으로 끝났잖아. 아까 한 얘기가 그거야. 2차 함수와 1차 함수 두 그래프의 교점 위치는 얘를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근과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근만 표시할 수 있으면 이거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혹시 또 있나요? 찜찜한 것 있으면 다 얘기해. 지금 그냥 아까 했던 설명으로 다 되나 안 되나 확인시켜주고 갈게. 아무 문제라도. 392번이요. 300. 92번. 92번도 해? 오케이. 392번. y는 2x제곱 빼기 ax 빼기 2. 요 그래프하고 y는 x 더하기 b. 요 두 그래프의
교점에 x 좌표 합이 4 곱이 2 AB 구해봐 그랬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는 얘랑 같다고 놓고 푼 방정식의 해와 같다. 그럼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보면 2x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1x로 가는 거 묶는 방법 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쓴다잉. 그 다음 빼기 2가 있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b는 0이 된 거죠. 이거의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2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랑 같은 뜻이라고. 그럼 이거 두 근의 합 읽어봐봐.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어떻게 A 읽어? 플러스 1이요. 2분의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1 이게 두 근의 합 읽은 거 맞지? 네. 그거 얼마나 걸려줬어? 두 근의 곱은 어떻게 읽어?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요거지? 네, 그 두 근의 곱 이 얼마래? 4. 정신 차리고 2 맞지? 네. 그럼 풀어볼게. 이거 양변이 2 곱하면 a 더하기 1이 7이니까 8이니까 a는 얼마가 되고? 7. 또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2 빼기 b가 4가 되니까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부분 끝이지. 함수 그래프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으로는 근이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돼? 그거 393번이에요. 응. 393번 되죠? 393번을 아, 너 392번? 네. 아, 미안요. 393번이랍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가 봐. 392번을 가겠습니다. 자, 392번.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때 P의 X좌표가 2-루트1이래요. 그러면 유리수 A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구해봐. 일단 근을 찾아야 되니까 같다고 놓고 풀겠죠? 한쪽으로 이항시켜 버릴게. 요거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요렇게 쓰는 거야. 요것도 보내면 요렇게 쓰는 거야. 요거의 한 근이 2-루트2라고 알려준 것과 똑같은 힌트다. 자, 여기서 봐. 이제 기억해야 돼. 이제 면 보니까 이 말을 읽는 순간 무슨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개수가 유리수니까 한 근이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한 근은 얼마인 거야? 다 됐네. 이제 여기서 두 근의 합을 읽으면 A 플러스 3이죠? 네. 두 근의 합을 읽으면 네? 4가 되잖아. 그럼 A는 얼마가 되고? 1. 그래서 두 근의 곱을 읽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실제로 두 근을 곱해서 읽으면 얼마였지?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하잖아. 마이너스 2 제곱 빼기 제곱 마이너스 8? 아닌데? 무슨 거지? 4 마이너스 2잖아. 얼마? 4 마이너스 2. 그럼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3. 끝. 네, 졸업식을 하는 거야. 함수하고 방정식은 왔다리 갔다리. 졸업식 내가 왔다리 갔다리. 안 오고 싶은데. 또 있나요? 뭐라도 얘기해봐. 뭐 뭐 이제 유형 4번부터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몇 점에서 만나니 그 얘기를 이제 유형이 시작되잖아. 여기도 다 배운 거고. 이 중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다면. 응? 400번 한번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아까 했던 설명에 해당되는 모든 걸 다 그 내용으로만 설명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까 내용을 복습을 자꾸 하고 익힌 사람들은 지금 유형 1, 2, 3, 4 가면서 다른 문제가 없을 거야. 그냥 다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게 보인다고. 400번도 그럼 해볼게.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란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 접한다 라고 써 있어. 일단 접한다는 말은 몇 점에서 만나기?
한 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점. 그리고 y는 2x 빼기 4에 평행한 직선이 있대. 자, 평행이라는 건 뭐가 똑같다는 뜻일까요? 완충. 그 직선이 이거래. AB 구하라는 거거든. 자, 다시 이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얘랑 평행하대. 평행이라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아까 재현아, 네? 이 직선 기울기가 얼마요? 기울기요? 응. 2요. 2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도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2요. 그러니까 A는 2라고 벌써 구한 거야. 자, 이제 남은 힌트는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얘랑 얘랑 몇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이요. 한 점. 그럼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중근. 중근.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똑같다. 0. 영이다. 그죠? 끝.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하고 2x 더하기 b랑 갖다가 놓고 풀 거란 말이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중근이라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2가 마이너스 3이면. 그러면 결국 판별식이 0인 것만 쓰면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인 거죠. 예? 살짝 당황스러워. 그래서 b가 얼마가 되고 B가 마이너스 3. 그럼 a, b 다 구했으니까 이제 답 쓰는 거죠. 네. 끝! 아 진짜로? 이게 끝이라고? 알지? 너 나와서 풀어봐.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끝이다라고 전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몇 시인가 보고 몇 분에 끝날 건가 보고 있었다는 얘기지 재현아. 아니요. 설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호호호호. 아, 현재 다 기대하고 뭐 없냐? 거예요. 또? 남은 사람들. 388. 아이씨 대충 부르지 말고 좀 네가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란 말이야. 저 진짜 별표 썼어요, 쌤. 아이씨. 아. 시간 몇 분이야? 예이. 좋아.